이거 들어봐봐. 마늘이 진짜 좋다.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하우스에 이제 홍산 마늘 심은 게 지금 날씨가 이제 요 근래에 좀 날씨가 포근해지는 바람에 더군다나 해가 이제 조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마늘 위에 올라오는 게 확실히 달라요. 올해는 하우스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하우스 안은 또 사실 뭐 엄청나게 막 마늘이 얼었다 녹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1차 추비를 우리가 한 2월 7일인가 그때 한번 살짝 주고서 물을 한번 줬거든요. 그랬더니 올라온 게 느낌이 완전히 확 달라요. 대가 벌써 짱짱하게 지금 이파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잎이 지금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올라왔던 가을에 심어서 올라왔던 이파리 2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다 말라가지고 이제 이파리가 그냥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7잎 정도가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뭐 생육 상태는 하우스 치고는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부직포를 덮어놓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직포를 다 덮어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월 24일인가 5일인가 그때 2월 말에 우리가 부직포를 갖다 벗겼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마늘밭에 가보니까 뭐 하우스야 뭐 부직포 안 덮고 그냥 이렇게 재배를 했지만 마늘밭에 가봤더니 마늘밭은 아직 땅이 얼었다가 녹지를 않았어요. 깊이까지 땅이 굉장히 질어요. 질으니까 뭐 어떻게 부직포 벗길 그런 엄두도 안 내면 너무 질어서. 그래서 아마 요거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 2월 말 정도 돼야 땅이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부직포를 벗기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추비 주는 거는 이제 부직포를 벗기고서 2월 말에 1차 추비 주고, 그 다음에 2차 추비는 3월 한 중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차 추비 같은 경우는 3월 말,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추비를 줘야 됩니다. 왜냐, 이제 4월 달 넘어서서 만약에 조금 늦게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늘이 2차 성장을 한다면 2차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마늘이 알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파리가 막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외려 알이 이제 크게 안 자라고 작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3차 추비 같은 경우는 3월 말에는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직포를 딱 벗긴 다음에 연면 시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잎마른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병 같은 거, 유황 같은 거 있잖아요. 유황 다싹하고 이제 잎마른병, 그 다음에 녹병 방지 이런 거 같이 이제 섞어서 같이 이렇게 연면 시비 해줘도 마늘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비도 주지만 연면 시비도 그래도 한 열흘에 한 번씩 그 정도 해줘야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마늘 같은 경우,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특히 녹병이 아주 되게 심하게 이러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마늘 상태가 깨끗하게 아주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4월 말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녹병이 막 이게 녹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막 변하거든요. 작년에 되게 심했잖아 우리. 예, 그런 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생각했을 때 미리미리 녹병약은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꾸준히 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녹병 예방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이제 6월 달에 마늘을 수확하는데 막 녹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막 가루가 날려서 막 코로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한 다음에 약을 주는 거하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게 되면 값이나 이런 게 거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1차 추비는 우리가 1차 하우스 안에 이제 멀티칼 비료를 갖다가 1차 추비를 했는데 2월 7일인가 그때 1차 추비를 해서 물을 줬더니 지금 대가 진짜 되게 싱싱하게 올라왔거든요. 이 멀티칼 같은 경우는 신개념 추비야 기비용 간주용 비료다 그래가지고 요게 좀 요즘에 또 지난해 고추 같은데 되게 이제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멀티칼을 한번 마늘에 하우스 안에
노지는 아직 뭐 추비 줄 때가 안 되니까 하우스 안에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멀티칼을 한번 줘봤더니 1차 추비 줘봤더니 확실히 성장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질소가 한 13%, 그 다음에 유효칼슘이 한 17%, 가리가 4%, 마그네슘 4%, 붕소 아연, 뭐 몰리브덴 등 그런 미량 요소가 이렇게 다량으로 같이 이렇게 멀티 혼합해서 들어있는 신개념 추비와 기비 비료입니다. 이게 정량 한 1차에서 한 3차 정도까지 이제 3번 정도 추비를 주게 되면 마늘 뿌리가 이제 훨씬 또 비대해지고 그런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멀티칼 요게 올해 제가 처음, 지난해 이제 고추는 제가 이렇게 추비용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마늘은 올해 처음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데 한번 기대되는 멀티칼 비료입니다. 그래서 1차 주고 2차 지금 주는 중인데 이게 지금 어떤 효과를 나타날지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아주 진짜 힘차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는 멀티칼 비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늘 같은 경우도 이제 부직포를 덮어놨다가 이렇게 벗기게 되면 겨울 동안에 이제 무름병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멀티칼 비료를 주게 되면 뭐 탄산칼슘이라든가 뭐 황산칼슘, 소석계, 폐화석 등의 뭐 항열한 차별된 이제 칼슘 기능으로서 무름 예방에 뭐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여튼 제가 1차 추비 줬을 때 상당히 빠르게 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제가 기대되는 멀티칼 비료입니다. 200평당 보통 10kg 하나 정도만 줘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제가 하나만 줬어요. 근데 2차 때는 우리는 이 마늘을 갖다가 잠깐만 여기다 일단 넣고, 일단 요걸 마늘 한번 뽑아 볼까 봐. 어우, 칼 조심해요. 어우. 자, 우리는 뿌리를 갖다 생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 재배하는 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우스 안에 일부러 이제 한 2동 반 정도를 심었어요. 심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면, 빨리 키우면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한 4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한 거의 40cm나 이 정도 자랄 거예요. 40cm라 그 정도 자라면 요거를 푼마늘을 해가지고 단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솔바이농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노지 거 나오기 전에 그렇게 푼마늘로 요걸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겨울 동안에 묵은 거를 대부분 먹다가 그때는 이제 아주 새콤달콤하고 그런 거를 풋마늘 같은 거 먹고 싶은, 맞아,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풋마늘용으로 해가지고 하우스에서 재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뚝 씻어서 뚝 잘라갖고 이거 그냥 고추장 딱딱 찍어 먹으면 이것도 맛있잖아요. 이거 안 맛있나? 맛있어. 응, 나는 자기 좋아하잖아. 나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응. 그건 무슨 맛이야 그러면? 이거 마늘종이랑 비슷해? 마늘종하고 비슷하긴 한데 마늘종보다 이게 외려 더 맛있지 않나? 아, 이건 그냥 하나 뽑아내야 되겠다. 어우, 마늘 잘안 냄새 뽑혀. 난다. 이거 봐. 응. 나 이거 2개짜리 또 막 있네. 애들 우리 심을 때 2개도 막 심었나 봐. 그냥. 요거 이따가 나 저녁 먹으면 되겠네. 야, 요걸로 해서 오늘 저녁 먹어야 되겠다. 예.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2차 추비 주는데, 마늘 농사 이제 겨울 부직포 벗겨내고 그다음에 1차 추비 한 2월 말에 주고 나면 아마 날씨만 어느 정도가 좋으면 완전히 폭풍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우스 거는 빨리 제가 키워가지고 풋마늘로 우리 솔바이농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농원에서 감사합니다.